이번 영상은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 부분을 잡을 수 있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차트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보는 차트는 이러한 차트죠. 여기에 대한 유동성도 살아있고 여기에 대한 유동성도 살아있어요. 이 전고점에 대한 유동성도. 그죠? 근데 만약에 차트가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상황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차트가 아예 달라요. 저희가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여기에서 그냥 숏이 나왔으면은 되돌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돼요. 이러한 뭐 갭에 대한 되돌림이든. 근데 여기까지 장대 양봉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런 구조가 내부적으로 형성이 되면요, 이거는 유동성을 가져가고 깊은 되돌림으로 해석이 돼요. 왜? 위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깊은 되돌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저희가 방향에 대한 전환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나왔다? 숏포지션 진입을 받겠죠. 근데 여기선 진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동성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나리오를 왜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예요. 차트를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부분의 라이브를 켜고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세 가지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본인 머릿속에. 첫 번째, 롱. 두 번째, 숏. 세 번째는 뭐예요? 무포지셔닝. 무포지션도 포지션인 거예요. 무포지션인 게 왜 포지션이에요? 그냥 입 벌리고 해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는 너무 허허벌판이라서 내가 손익비에 대한 매매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어떠 했을 때는 롱을 잡고, 그리고 어떠어떠 했을 때는 숏 포지션을 진입할 생각이다 라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봐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냥 허벌판이에요. 여기까지 되돌림이 충분히 나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냥 쭉 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보다시피 차트의 DOL이 너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쏴요. 근데 어떠한 식으로 갈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근데 내가 그걸 지금 당장 손익비를 잡을 매매 기준이 여기서는 안 서요. 그래서 뭐다? 무 포지션. 포지션이 아예 없는 상황을 택하면서 관망을 하는 거예요. 롱 갈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롱이 나왔으면은 내가 이런 데서 못 잡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시에 그 부분은 나중에 피드백을 하셔도 되는 거고, 숏 포지션에 대한 매매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풀백을 줬다. 기회인 거죠. 본인이 비트코인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차트를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러트를 걸어 놓으시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DOL이 롱 포지션을 봐야 되죠. 여기까지 DOL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쓰여져야 돼요. 근데 라이브에서 제가 언급했던 시나리오는 뭐죠? 뭐 되돌림이 어떻게 나거든 지금 당장에 이 되돌림을 라이브에서 기다리고 막 볼 순 없고, 숏, 숏이 언젠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다 기회. 여기에서 숏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린 거죠. 그럼 마무리로 제가 이 부분 언급했던 시나리오에 대해 진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하였을지를 봅시다. 이 부분을 볼게요. 왜냐면 DOL을 가져간 뒤에, 이 어타임하이를 가져간 뒤에 숏을 진입하기로 했으니까. 분봉을 타임프레임을 낮춰보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세션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겠죠. 왜? 유동성을 가져갔으니까. Real External Liquidity를 가져갔으니까. 계속 차트를 보겠죠. 주목할 부분이 조금 언제 나오나 봅시다.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처음으로 돌리면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포지션을 잡는다면 어디에서 느낌이 올지를 보기 위해서. 저점이 크게 깨지는 부분도 없었고, 계속 차트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에는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 세션에 대한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리죠. 조금씩 주목을 하겠죠. 이 저점을 깨네요.
이퀄로 만들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눈을 들인다면 이러한 구간이 조금 저에게는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 하는 명확한, 그러니까 감탄할 만한 명확한 움직임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정보가 많지도 않아요. 이 고점을 털었다는 거 외에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움직임이 이전에 내부적인 고점에 대해서 조작을 조금 주고 나서 저점을 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링된 유동성을 가져간과 동시에, 그리고 이 유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되돌림이 얼마 나오지도 않고 다시 계속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줘요. 이런 부분을 주목을 저는 조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엔트리를 잡기는 저는 조금 차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만약 잡는다면 이런 데서 잡을 수 있는데 마음에 들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를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게 본장 세션, 뉴욕 세션이었으면 전 따라 탔을 거예요, 이런 데서. 근데 아시아 세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확인하고 싶은 정보는 저점을 깨면서 하락 추세에 대한 신호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다음 세션을 노리는 거예요. 왜? 일정한 저점을 가져가면 분명 다시 되돌림은 나올 거니까. 만약에 한 번에 뚫으면 아쉬운 거라고 저는 진짜 그냥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아시아 세션에서 말도 안 되게 뭐 엔비디아 뭐 어디 공장이 뭐가 났어 이런 뉴스가 아니면은 아시아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어요. 절대로. 혹은 뉴스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엔트리가 무마됐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넘겨주고 차트를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가져가고 어떠한 부분이 나오죠? 약간의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죠. 런던 세션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확신을 하고 뭐다? 숏 포지션을 다시 노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풀백은 이런 식으로 봐야 했고요. 제가 만약 엔트리를 한다면 이런 곳에서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을 텐데, 이거야. 그냥 봅시다. 자, 여러 데서 이제 넘는 거를 보자마자 진입을 하면서 손절을 열로 잡았을 텐데, 아유, 그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잡고 진입을 했을 텐데, 솔직히 이 차트를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땡기지는 않았어요. 아시아 세션이기도 하고 동시에 움직임이 그렇게 막 저한테 엄청나게 이끌림을 주는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캔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저는 진입을 했을 거예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진입은 하고 싶은데 관망을 했을 것 같은 포지션이다. 혹은 굉장히 적은 사이즈로 진입을 하려고 했을 것 같다 싶은 이 포지션이고요. 그 이후에 런던 세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뭘 보고 있나요? 약간의 되돌림 및 박스권에 대한 유동성 형성을 보고 있죠. 오래 걸려요.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 사실 이게 그나마 배속이 돼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제 라이브로 차트를 보면서 포지션을 잡으려 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조금 기다리는지, 그걸 직접 한번 체감을 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저점들을 계속 형성을 해두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완강하게 깨는 부분을 보고 싶어 해요. 왜? 아시아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깨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 당시는 아시아 세션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매니퓨레이션이 나온 거라서 신뢰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샤피한, 조금 이도 저도 아닌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세션이라서. 근데 지금 런던 세션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더 확고해져요. 왜?
여기서 조작을 주고 이 전고점에 대한 유동성을 가져가고 저점을 깨면서 구조를 바꾸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바로 회복되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계속된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견을 이어받아서 확고하게 숏 포지션을 노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차트 참고로 진짜 지금 처음 분봉 보고 있어요. 물론 숏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근데 제가 1분봉은 지금 아예 처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고 생생하게 느끼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네요. 조금 봅시다.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근데,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 제가 어떠한 시점에서 정확히 진입을 했을 건가. 이 팬들이 사이즈가 커지죠. 저점을 깰 때 주목을 합니다. 진입은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고점을 계속 낮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풀백을 주고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계속 고점을 낮춰요. 근데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서는 절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모여진 저점에 대해서 유동성을 여기서 가져가죠. 이 저점들에 대해서. 그죠? 뭐 이러한 저점이든 이러한 저점이든 이런 저점이든 1분봉 기준으로 굉장히 몰려 있는데 이걸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당연히 되돌림이 나오죠. 내부적으로 고점을 다시 가져가고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오더블럭에 대해서 맞으면서 저점을 또 깨요. 여기서는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부적으로 유동성을 다 가져갔는데도 구조가 그대로 고점을 넘지 않고 내려가는 식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 있어서도 계속 흐르는 형태로 나오고 풀백이 얼마 강하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박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진입점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익절은 이러한 부분 첫 번째 타겟이 되겠죠. 그냥 익절을 했다면 이러한 저점에 대해서 익절이 나가지 않았을까. 혹은 뉴욕 세션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지션을 더더 진입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8시 반에 이벤트 캔들에서 아예 제대로 된 힘이 나와버리는데 internal manipulation 이후에 이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비트코인을 주로 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차트를 보고 조금 눈을 들여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전날에 여기서 여기에 얼러트 걸어놓았다. 얼러트 울리고 봤을 때 아시아에 이거 다 기다렸는데 저 스스로는 엔트리를 조금 맛있는 엔트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봐요? 런던 세션까지 조금 온도하고 요리도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직접적으로 보진 않지만 한 번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 굉장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에서 차트를 봤어. 그러면은 되돌림 나오고 나중에 롱 가고 여기서 유동성 따고 나서 좀 더 컨펌 나올 때까지 거의 이 시간 자체를 기다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비트코인을 주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데서 롱 포지션 진입이 되셨겠지만은 내가 한 방향을 보고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컨펌이 나올 때까지 첫 번째 고점 가져가는 것, 두 번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구조 애매하면은 한 세션에 대한 컨펌을 기다리는 거. 그죠? 그니까 이런 데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포지션 한 번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조금 기다리고 컨펌이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나리오도 세우고 이거에 대해 기다리고 저거에 대해 기다리고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포지션을 너무 쉽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 달려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퀄 로우가 있네요. 이러한 부분까지 유동성을 이벤트 캔들에서 빠르게 가져가죠.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보던 관점이 잘 나왔고, 현재로서의 관점은 이제 더 없어요. 왜 없냐? 이 움직임에 대해서 50% 구간에 대한 이퀄로를 정확하게 가져갔어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저점을 한 번 더 깼고요. 이 차트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제 입장에서 한쪽으로 예측하는 건 좀 무리예요. 되돌림 나올 거 나왔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 깊게 다시 되돌림을 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왜냐면은, 이더리움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주요했던 유동성을 가져갔고요. 고점 근처에요. 목표가 이 전고점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라면 동시에 비트에서 고점을 가져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SMT를 띄운 거라면 깊은 풀백을 주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함부로 좀 예측을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타임프레임이 있어서는 아직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죠. 뭐 비트가 이렇게 뭐 매니퓨레이션을 줄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쨌든 한 번 더 올라야 돼요. 이 부분을 가져가야 돼요.